뇌가 멈춰버린 거야 그런 것들 지금. 자, 우리 독서 영역 16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인문 영역. 우리 수능에서 우리 기대대로 인문 하나, 과학 하나, 사회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상한 쪽도 세부 분야가 나왔어요. 인문하게 되면 지금 이거 우리 인식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철학 지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우리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과학 지문 가면 세포 나오잖아요, 세포. 내려가다가 레트로바이러스 나오잖아요. 참고로요, 이 바이러스 관련된 이 지문이 수능 특강 독서편에 있었어요. 레트로바이러스가. 그리고 수능 그대로 나왔고, 참고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참 WHO가 바빠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더. 100년마다 한 번씩 이런 거. 아닐걸요. 앞으로 더 짧아질 걸요, 주기가.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진짜 옛날에 막 콜레라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막 위협적이었다면 이제는 대부분 뭐야? 인플루엔자성 바이러스 있지. 뭐 신종플루라든가 혹은 예전에 그거 있었어.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그다음 메르스도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었대. 인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생명지문 중에 바이러스, 미생물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있잖아요. 계속 심심찮게 나와요. 바이러스가. 우리 예상한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지문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넘겨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사회지문. 그냥 딱 나오는 거야. 국제법, 법이잖아. 근데 내려가 보니까 또 은행은 왜 나와? 우와, 법경제 복합지문. 그지? BIS. 참고로 BIS는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어요. 이 BIS 원리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앞으로 수능 특강 공부할 때 독서편이 진짜 골 때려. 책 길 두꺼워. 지문도 겁나 많아. 인문 15개, 사회 15개, 과학인데 이렇게 돼. 심지어는 융복합도 있고 시적 문제도 엄청 많아. 이거 언제 다 했고 언제 공부해요? 그거를 내신으로 생각해서 공부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수능 대비할 때는 중요한 게 이거야. 각 글마다 1개에서 2개 정도의 이론 원리 법칙이 나와. 그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둬야 돼. 왜냐면 그 이론 원리 법칙만 가지고 수능에서는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 또 그거를 설명하거든. 그랬을 때 내가 레트로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리고 BIS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참고로 BIS는요, 그 돈을 맡긴 고객이 나중에 그걸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지급 반환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BIS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나 BIS 아는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차이야. 독서 지문은 너희들이 이론 하나씩 빼가지고 정리해둬야 돼.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정리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네가 해. 예전에 해드렸었어요. 지난 수험생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문 첫 지문에서 딱 요거 하나, 사회 요거 하나 딱딱딱 해줬더니 애들이 여기 꿀빨도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줄 알아? 겁나게 걸러져. 뭐 꼴배기 싫어 미치겠는 거야, 애들이. 야, 너 왜 그거 안 하냐? 선생님 준 것만 딱 외우고 수능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효율적이긴 한데, 그래서 잘 보긴 했어. 1등급도 몇 명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네가 노는 게 싫어. 안 노는데 주셔도. 그래서 안 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선생님 그걸 말로 말고 글로 줘. 안 해줄 거야. 읽어주세요. 말했잖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라고. 왜 너가 날 수 있는데 왜 안 날라 그래?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인문지문. 자, 일단은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이럴 때 우리가 전통적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인문사회과학지문에서 전통적. 전통적 하면요. 전통적인 거 나오고 근데 멋진 옛날 거가 아니라 혹시 너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거 훌륭한 그거 바로 뭐야?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이론, 방법, 제도, 이전, 옛날 방식. 내 것을 우리가 전통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도 마찬가지야.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경기를 완화시킨다, 뭐 이렇게 끌어내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방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경제 공황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자금난이 일어난 이후 뭐 하게 되니까 새로운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대응책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그 이전 거를 전통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전통적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얘들아 무조건 두 가지 떠올려야 돼. 이것 말고 뭔가 하나가 또 나타나는구나. 얘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뭐야? 전통적과 이게 있다면 얘가 뭔가 한 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겠지. 그럼 얘랑 뭐랑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표시를 통해 가지고 구분하면서 차이점을 파악해둬야 돼. 무조건 물어보니까. 알겠죠? 이런 어떤 하나의 원리 법칙을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을 해놔야 돼. 그래서 찾아봤더니 누가 나왔어요? 니은의 베이즈주의자가 나왔죠. 베이즈주의자. 이게 니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전통적인 인식론자. 얘들아, 인식이 뭐야? 인식하다. 인식. 인지하여 알게 되는 것.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 뭘 예를 들지? 뭘 예를 들지? 얘들아, 그 우한 코로나 폐렴에 걸리면 사망률이 50%가 넘어간대,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진짜 반은 죽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진짜?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개구랄 까고 3%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전통적 인신론자들이 믿음에 대한, 이거 전부 다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어떤 하나의 명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래서 전통적 인신론자는 이미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진다고 본다. 자, 믿음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뭐만 하나만 갖는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절대 갖지 않는다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내일 눈이 온다라고 했을 때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는 경우. 아시겠죠? 반면 이런 무슨 얘기예요? 대조적으로 누구는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은 기존의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만 선택한다가 아니라 믿음의 정도. 얘도 이런 경우야. 태규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50%라는데 너는 이거 어느 정도로 믿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100% 믿진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있다는 얘기야. 나는 100% 믿는다.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나는 어느 정도 믿는다. 많이 믿는 편이야. 우리가 마치 그 평가할 때 있잖아.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하듯이. 이런 그 오지선다처럼 생각하는 거야. 누구? 베이즈주의자. 정도가 있다. 그래서 얘들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정도, 가장 강한 믿음.
그리고 가장 약한 믿음. 이 사이에, 그죠?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베이주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는 달리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야? 화가 이름이 아니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대조적이다. 뭐야?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답니다. 이런 거에 옛날 같으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아니로 대답하시오. 못 믿습니까? 나가주세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습니까? 사탄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딱 세 개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믿습니까?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조금만 믿습니까? 뒤로 가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세운다. 그럼 그 베이주주의 관점이죠. 풍부하게. 그렇다고. 다르다고. 우리가 이것을 뭔가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의미에서 다르구나. 세 가지 중 하나 정도의 차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두 번째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임의의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인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롭게 알게 됐다. 새롭게. 그 전에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이었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짓이었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설날 때 휴대폰 받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잘 보관해둘게. 그때는 참이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 맞지 않아? 그렇죠? 또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 딸이 알게 된 거.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없어. 말이 안 돼. 그치? 도둑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새롭게 알게 됐다. 맞잖아 얘들아. 이런 상황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막 너희들 막 지방대 가면 인생 개부시당이라고 참으로 믿고 살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알게 되고, 혹은 야 서울연고대 나와봤자 이게 인성이 꽝이면 기회도 없어? 라고 참으로 믿고 살았는데 또 아닌 것도 알게 되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셔야 돼요.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인생은 관뚜껑 닫기까지 모른다. 자, 그래서 베이주주의자의 표현을 바꾸면요. 잘 보세요.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됐다를 누구는 베이주주의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줄여서 베이주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합니다. 뭐로 표현한다? 바로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게 아니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참 혹은 거짓인지 알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 라고 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참고로 지금 전통적 인식론자 얘기는요. 첫 달에서 끝났어요. 이미. 이제 그만 가줄래? 이제부터 베이주주의자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하고는 전부 다 베이주의자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근데 베이주주의자들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미 앞에 연구된 겁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이런 말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되었다를요. 진짜 아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가장 강한 정도로 믿게 됐다는 말을 바꿉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뭔 줄 알아?
예전에 참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고 거짓인 줄 알았는데 참인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믿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산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산타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로 알게 된 거예요. 또 바뀌지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갈릴레이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지구는 고정돼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은 뭐였어요? 천동설이었잖아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로 하늘이 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하게 됐습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믿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뭐 또 있어? 그때 태기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 인류는 창조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진화됐다는 걸 다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 근데 과연 모든 과정이 다 진화했을까? 그럼 시작은 뭔데? 뭐에 의해서 비롯돼가지고 진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가장 처음 것은 창조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지 않아? 무에서 유가 있을 수는 없지 않아, 얘들아. 네. 존재하는 것의 순환일 뿐인 것이지. 존재하는 것의 변화. 아, 갑자기 태초가 무서워지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그건 믿음의 정도의 변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이지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답니다. 바로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설명 내용은 뭘까요?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준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그 다음 내용과 쳐 있습니다. 조건화 원리의 작용을 받는다. 되게 이거 있잖아요. 현혹하는 문장이에요. 왜냐면요, 잘 읽어가는 찰나에 네모로 쳐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그 사고 흐름을 탁 하고 차단시켜버려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뭡니까? 바로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주체가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A라는 명제입니다.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갖게 된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임의의 명제가 있습니다. B. 이런 상황에서 B가 참일 것이다, 거짓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된다면, 하나로 확정이 된다면요, 이것에 뭐 하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의해 이게 뭐 한답니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B가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예요. 얘들아, 내일은 눈이 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아직은 내가 없어. 확신이 없어. 근데 오늘 내가 특정 시점에 알게 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눈이 왔다는 사실을 가장 강한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눈이 왔다는 사실에 의해서 뭐가 되게 돼요? 내일 눈이 온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참으로 믿게 되는 것이 커지는 것. 이럴 때 등장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조건화 원리였어요. 조건화 원리. 원래 조건화라는 말은요, 예전에 그 행동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파블로프의 개실험. 개가 먹이를 주면 침을 흘려. 먹이가 뭐야? 밥. 조건 자극이잖아.
침 흘리는 게 뭐야? 반응이잖아. 네. 그래서 무조건 먹이 맞으면 침 흘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동시에 제공해요.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립니다. 땡땡땡땡 하면서 먹이를 동시에 줘요. 그러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동시에 주어질 때 얘 반응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조건 반응이 돼요. 그럼 다음에 고기를 빼고 먹이를 빼고 종만 울려대는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 울리는 소리에 나는 먹이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슝, 안돼, 팍, 야구공이 맞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야구공만 보면 겁나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야구공이란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된 거예요? 저거 맞아봤다, 맞았더니 겁나 아프다, 조건화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 판단,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려있을 경우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원리죠. 그랬을 때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이다. 믿음의 정도에 관한 변화의 원리로 자, 넘어가 보자.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주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어떻게 됩니까?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말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말 쓰지 않고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A가 참이라는 전제잖아요. 하에 얘의 믿음의 정도는 어떤 정도?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 그럼 뭐예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앞에 해줬잖아. 어떤 의미 명제가 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갖게 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앞에 깔아줬잖아. 그러면 가장 이건 뭐예요? 믿음의 정도가 참에 가까운 것이라는 얘기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갖게 되었다. 뭐일 경우에 A가 참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화예요. 조건화예요. 그리고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문제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 얘는 얘가 무서워. 우리 얘 나오면 또 쉬워야 되고 얘가 잘 돼야 되는데 얘 나오면 무서워.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조건을 원래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 새롭게 알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의 전제사항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원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답니다. 다만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 원리는, 조건화의 원리는 뭐에 대한 것?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뭐는 아니다. 바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내일 눈 와. 믿어 안 믿어? 믿음의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화 원리는. 근데 실제로 내일 눈이 온다고 믿어가지고 오늘 막 매장 가서 패딩 사고 막 그 스키복 준비하고 막 눈썰매 사러 가고 행위에 관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믿음이라는 인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 조건에 걸리면. 이거 왜 얘기하냐면 뒤에 어디 갔니? (18번에)
18번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야? 조건 원리 물어보는 문제지. 네. 2번 가보면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참고로 베이지 주자는 뭐예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수로 인해 가지고 18번에 2번이 잘못된 근거가 될 겁니다. 이것은요, 너네 무슨 행동 하지 마. 얘들아, 내일 눈이 온다고 믿었다고 해서 옷 사러 가지 마. 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눈이 온다고 어느 정도로 믿고 있니? 근데 만약에 오늘 눈이 왔어. 그럼 너희 믿음의 정도가 더 커지겠지? 요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하는 육체적인 것이고요. 믿음은 뭐예요? 정신적인 작용이잖아요. 인식적 작용이. 그걸 엄밀히 경계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참고로 아까 내일 눈이 올 것이다와 눈이 온다와 오늘 눈이 온다. 내일 비가 온다, 오늘 비가 온다. 서로 관련된 명제잖아요. 이게 관련된 명제가 전제될 때는 뭐 하게 됩니까? 믿음의 정도의 변화를 줘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케이스예요. A 케이스는 서로 앞의 명제와 뒤의 명제가 서로 관련됐을 때 하나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제에서 B라는 명제가 믿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근데 이번엔 새로운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 앞에 있는 의미의 명제와 뒤에 있는 의미의 명제가요, 서로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제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는 하지만 이때는 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 이해 되게 잘 들어줬어. 뭔 줄 알아? 조건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것이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관련되는 명제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A가 오늘 비가 온다야. 근데 요 상황에서는 A가 그럼 내일 비가 온다였지. 근데 여기서는 B 뭔 줄 알아? B 뭐야?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러면 내일 오늘 비가 온다랑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랑 관련이 있는 명제, 없는 명제, 없는 명제지. 없는 명제는 뭐 하지 않는다? 믿음의 정도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야. 뭔 소리야 하지? 이처럼 베이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베이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럴 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 네 번째 나옵니다. 베이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말을 바꾼 거야. 믿음의 정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유지된 거야.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바로 실용적 효용성에 호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천체 물리학자를 꿈꾸는 A군이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가 계속 바꾸면, 자신의 믿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하나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체 물리학의 방향을 했잖아요. 다른 은하계, 다른 행성, 다른 외계 생명체의 존재 쭉 탐구하게 되면 계속 몰입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연구했던 분야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가 야, 어떻게 사람이 평생을 한 집에서 사냐?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닙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아빠 버스 노선이 계속 걸리고 아빠 나중엔 나 얼마 전에 아빠 나 뭐 한 줄 알아? 뭐 했는데 나 2년 전에 살던 집 갔어. 2년 전에 살던 집 갔어. 너무 이사 자주 다녀가지고 이런 일 벌일 수 있는 거잖아. 바꾼다는 건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지 마. 믿어 이거예요 이 베이지주의자가. 이런 애들이 종교 하나 만들면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되게 이상한 종교 있는 거 아세요? 오종들인데. 아니 그 프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아 코첼로. FSM이라고 그 요리기구를 머리에 쓰고 그 스파게티 신에 대한 그 경배를 표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요 스파게티 면에다가 이 미트볼 2개가 있는 그 있어 이거 종교가 있어. 근데 원래 그 종교가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기존의 종교를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그런 종교래요.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로 옮기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니까. 에너지 소모하지 말자. 그래서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에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케이스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변화해야 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두 명제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있었죠. 요게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헌법적으로 질문 말해봤는데 그지? 이번에 독서 질문까지. 자,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우와, 우리 어디서 봤었는데? 네 번째 단락에 첫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용성이 호소한다라고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얘들아, 뭐라고 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믿음의 정도를 바꾸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왜 바꿔야 되는 이유를 왜 설명해가? 바꾸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있지. 실용성이 호소해가지고. 답 2번이죠.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경우에 바꿔. 관련 있을 경우에. 세 번째 단락에서 이런 경우는 바꾸지 마. 관련 없을 때. 답 있지. 네. 네 번째,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조건의 원리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일 경우에 A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B 명제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 조건의 원리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정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식이 조건의 원리예요. 5번입니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첫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죠.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첫 단락에 확인됐습니다. 17번입니다. 기억이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고요. 니은이 베이지주의자예요. 했을 때 서로 이게 달랐잖아. 그럼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뭘까? 교차오다. 그러니까 여기 거를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 거를 여기다 집어넣거나. 우리 왜 그 기술지문 생각나? 비콘? 네. 혹은 그 실외 실내? 비콘에다가 막 GPS 얘기해버리고 상대 위치에다 절대 위치 얘기해버리고 뭐 비콘하고 그 IMU 아니 비콘이다. GPS랑 IMU 서로 막 그 오차 막 섞어버리고 그런 패턴의 문제가요.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독서 문제예요. 이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나? 그러면 얘만큼 좋은 게 어딨어? 우리는 세모씨를 믿어야 돼.
1번입니다. 만약 을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갑이 아닌가요? 그냥 여기서 갑은 빼버렸어. 일병만 나와. 자, 을이 기역이라면 전통적 인신론자라면요, 을은 동시에 배이주주의자일 수 없다예요. 맞죠? 왜? 얘가 전통적 인신론자는 뭐합니까? 믿어? 안 믿어? 믿지도 안 믿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만큼 믿으라고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동시에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방식이에요. 완전히. 2번입니다. 기역은 전통적 인신론자입니다.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 얘들아, 강한 정도로 믿는다. 정도, 강한, 이런 거 누구의 말이야? 베이주주의자의 말이지 전통적 인신론자의 말이 아니잖아. 이거 뭐 한 거야? 교차오다 만든 거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인 거예요. 3번입니다. 기역은 전통적 인신론자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여하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그러죠. 전통적 그러죠. 왜? 하나만이니까. 그러니까 참이라고 믿으면 거짓은 아니다예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건 아니죠. 차라리 둘 다 아니면 모르지만. 3번입니다. 베이트주의자는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운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반반. 내일 눈 올 것 같아? 반반? 올 것 같은 믿음 반, 안 올 것 같은 믿음 반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5번입니다. 베이주자는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내일 비가 온다를 전자보다, 눈이 온다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태규야, 내일 눈이 와 믿어? 내일 비가 와 믿어? 겨울이잖아요. 비가 온다는 걸 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베이주주의자는. 18번입니다. 조건의 원리. 아까 우리가 2번이 잘못된 거 걷어냈고요. 1번도 잘못됐습니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에서 바꾸는 게 합리적이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지, 바꾸지 않는 게 합리적이고. 2번 했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차이 얘기했습니다. 3번,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답니까? 조건의 원리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말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 줬네.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관련 없을 때는 4번이죠.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재미없는 매력적인 예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다만 앞에. 조건과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동시에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19번입니다. 잘 보세요.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어떤 학생이 독서 활동 기록이에요. 자, 독서 심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병, 정. 이들은 공동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이걸 분실했어. 자, 이름으로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자, 수첩에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 수첩이라는 게 첫 번째, 흰색이다.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바로? 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100%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거죠. 병의 수첩은 체육관입니다.
그런 다음에 병과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가 두 가지가 더 있답니다. 바로 뭐냐? 나. 자, 보세요. 체육관에 수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흰색 수첩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지. 근데 조건, 이름이 적히지 않아. 이게 왜?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이지. 만약에 이 이름이 병의 이름이라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야? 체육관이 아니야.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두 번째, 색깔이 뭔지 모르는 수첩이 어디 있대? 병의 집에 있대. 자, 이런 상황이야. 이거를 먼저 알게 되었고, 참이라고 믿고, 근데 아주 강한 정도는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알게 됐을 때. 자, 보세요. 1번입니다. 병이 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 하나만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이거는 본문의 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가 참이라고 믿는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 한국은 일본과 축구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명제가 나오면 이게 얘랑 뭔 상관인데? 하면 이 사기가 참이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얘기야, 요거 얘기. 요걸 여기다 끌고 올 수 있냐 없냐예요. 요거는 본문 확인입니다. 1번 넘어가세요. 맞는 겁니다. 2번 보세요. 병이 나만을 알게 됐답니다. 이걸 안 상태에서 체육관에 신석 수첩이 있는데 누군가 이름이 적혀 있대. 누군지 몰라. 그러면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강해질 수 있겠군. 왜 그래요? 겹치는 게 너무나 많죠. 체육관, 흰색 수첩, 이름만 적히지 않았어. 그거 내 거일지 몰라. 가보면 내 이름 써있겠지. 믿음의 정도가 더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가와 나의 명제는 서로 뭐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3번, 병이 나를 알게 된 후 다를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안 때까지는 뭐 하게 돼요? 가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지, 이후에. 근데 얘들아, 어디 있대? 집에 있대, 집에. 그럼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에 대한 믿음이 약한 정도 떨어져야 돼요. 집에 있나 보다. 체육관이 아니나 보다. 아예 들고 나오지도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추가를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한번? 나를 알게 되는 다른 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이것을 알기 전보다 약해진다. 안 이후에 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알기 전에는 강했거든. 나까지만 알았을 때 다를 추가로 아니까 그 전보다 믿음의 정도가 약해졌다는 말. 4번입니다. 병이 나와 다가 동시에 알게 되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요거 요 얘기예요. 뭐뭐 정도로 변하겠군, 이런 식으로. 나와 다가 동시에 알게 됐으면 둘 다 참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가가 참이라는 것의 믿음의 정도는 이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물론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관련이 있는 두 앞의 전제가 참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전제는 뭐하게 된다? 믿음의 정도가 변화한다. 이 말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정도로 변한다라는 본문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이나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가에 대해서요 병이 60% 정도 믿고 있었어. 정이 70% 정도 믿고 있었어. 그거 달랐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알게 된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치과에 흰색 수첩이 있는데 누군가 이름 적혀있지 않대. 그러면 병이 나를 알게 된 이후에 80%로 믿음의 정도가 강해질 수도 있고 정도 80% 믿음의 정도가 강해질 수 있는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을 수 없겠군이 아니라 있겠군 5번이 답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우리 문맥상음이 A, B, C, D 가지다, 따르다, 보다, 얻다, 바꾸다예요. 앞에 뭐를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주어나 목적어를 살펴보면 되죠. 자, A의 태도를 가지다입니다. 태도를 가지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내적인 측면이잖아요. 추상적인 가지다. 근데 여기는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만나다는 의미의 자리를 갖다기 때문에 다른 의미예요. B 보겠습니다. 원리에 따르다. 어떤 원리, 원칙, 근거에 의거하여에 따르다예요. 그러면 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서 요게 같은 의미를 쓰는 것이죠. C는 본다가 뭐뭐 한다고 본다는 판단하다 생각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이를 보다, 육아, 케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고요. D, 효용성을 얻다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갖게 되었다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병을 얻게 됐다. 병이 걸리다는 뜻의 얻다죠. 그리고 정도를 바꾸다는요. 뭐예요 여러분들? 정도가 강한 것이 약해지고 약한 것이 강하다가 정도를 바꾸다더라. 그런데 여기 예문에 사용된 바꾸다는 뭐예요? 교체하다는 의미의 바꾸다예요. 서로 뭐한 거? 맞바꾼 거.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